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오전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예정이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어제 삼성전자가 대언론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언론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런 내용의 아주 이례적인 입장문이었습니다. 왜 이런 입장문까지 내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이분 모시고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전문 기자죠. 곽정수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입장문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언론은 콕 집어서 입장을 내놨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오전 10시 반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되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남았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하루 전인 어저께 삼성이 말씀하신 대로 언론 호소문을 발표를 했고요. 예, 근데 삼성은 이에 앞서서 5일과 6일에도 입장문을 내놨어요. 예, 이 부회장과 관련된 경영권 이 불법 승계 의혹을 적극 방어하는 그런 해명 자료였죠. 네, 네, 그러니까 지난 4일 날 그 입장문이 나오기 하루 전에 4일 날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연속 3일 계속 예. 해명자를 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형식적인 면에서의 이제 어떤 일회성과 함께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호소문에서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출처 자체가 의심스러운 추측성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보면 이런 게 이제 유죄 심증을 전제로 한 기사들까지 나오는데 이 객관적인 사법 판단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이건 이제 다분히 오늘 열리는 영장 실질 심사를 염두에 둔 그렇죠. 그런 메시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이게 그 콕에서 YTN 보도를 콕 집어서 이야기한 거라면서요. 보도, 그러니까 다른 언론 보도는 그렇게 나오던데. 그렇습니다. 이게 예. 이제 YTN 보도가 구체적인 승계 작업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됐다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 이 내용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 대목이 흥미로운데 예. 그 작년 5월에도 그 삼성전자가 특정 언론을 이제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해명자를 냈었어요. 작년 5월이라 하면 어떤 일이 있었을 때인가요? 그때 이제 검찰이 이 수사가 한참 이제 진행 중일 때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보도 내용이 뭐였냐면 시점이 이제 오락가락하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네. 보도는 작년 5월, 6월에 있었고, 네. 요 보도 SBS 보도 내용은 2년 전인 2018년도 5월 얘기입니다. 오. 그때 이제 삼성그룹 내부에서 회의를 했는데 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계획에 관련해서 증거를 없애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른바 증거인멸 사건 막 했을 때. 예. 그 닷새 뒤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참석한 중요 회의가 이건희 회장의 집무실인 승지원에서 열렸다. 그래서 검찰이 이 부회장 쪽에서 증거인멸에 대해서 직접 개입한 것을 보고 수사 중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랬더니 네. 이제 삼성에서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사실 언론에서 어떤 보도자료 보도가 나왔을 때 그게 기업 입장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해명자를 낼 수가 있죠. 네.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일반화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수위가 높아지면 이제 특정 언론을 거론을 하죠. 근데 요번에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YTN의 보도 내용하고 1년 전에 SBS 보도 내용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대단히 민감한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쉽게 하면 이재용 부회장, 더 나가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돼서 콕 찍어 내놓은 보도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언론사 이름을 이렇게 적시해서 보도자를 해명자를 내는 그러니까. 경우가 드물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입장문을 내놓기 전에 통상적으로 만나서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자들한테요? 네. 이번에도 그런 경우 있었답니까? 그나저나 우리 곽정수 논설위원에게도 혹시 연락이 왔습니까? 저도 연락이 왔죠. 만나자고? 그러니까 이제, 삼성 움직임이 사실 5월 말부터 굉장히 바빠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이제 긴박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네. 근데 이제 그 시점이 뭐냐면 5월 말에 이재용 부회장이 2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랬죠. 그때입니다, 사실은. 아. 근데 사실 이제 그 회사
임직원들이 기자들하고 만나는 거는 뭐 일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통상 요럴 때 이제 특징은 뭐냐면 평소에 잘 보기 힘든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누군지는 여쭤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이제 네, 알겠습니다. 취재원에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예. 그건 이제 그만큼 그쪽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기자들 입장에서 그걸 피할 이유가 없죠. 아무튼 높은 분이 웰컴이죠. 환영이죠. 높은 분인 거죠. 높은 분들 높은 분들이라는 것보다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고급 정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책임 있는 얘기 나오고 그쪽의 얘기를 진솔하게 들어볼 수 있는 기회니까. 뭐 그런 겁니다. 그동안 삼성이 했던 이재용 부회장 관련 혐의 부인하는 거고 또 삼성의 요즘 어려움. 사실 뭐 지난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거의 3년여를 지금 여러 사건들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셈이죠. 아마 일반 기업 같아서 진작에 문 닫았을 겁니다. 그래요? 삼성전자니까 버티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압수수색 하면은 뭐 50차례 압수수색 받았다 그러는데 삼성전자가 장부를 다 가져가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정 부회장이 이제 변화에 대한 의지도 강조를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할 목적이죠. 네. 또 하나 이제 주목할 것은 언론을 동원한 이제 홍보전을 이제 펴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그렇죠. 이제 재계 주장, 학계 주장을 이제 담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 시점과 맞물려서 한 언론 보도를 제가 소개시켜주면 뭐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언론사 이름을 직접 거론해도 됩니까?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이 세계일보 보도인데 표현이 이렇습니다. 삼성이 이 상당한 사법적 리스크에 직면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그동안 강조해온 뉴 삼성의 비전이 차질을 빚게 됐다. 또 재계도 코로나 위기 극복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한다. 거기 이제 하나 이제 앞거는 모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명예 교수님의 멘트를 인용을 했는데 재판과 수사는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지만 뭐 이거 원칙적인 얘기죠. 그런데 코로나19로 닥친 국가적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인을 배려해 줄 필요도 있다. 법대 교수님이 이런 얘기 어떤 논리로 얘기해? 아니 저는 경제학 교수가 경영대 교수가 이런 얘기하면 법대 교수는 법대로 하라고 해야 되는 분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근데 이분이 원래 정경련과 오래 일을 같이 한 분이에요. 단골 멤버입니다. 근데 지금 곽정수 논설위원께서 이제 세계일보 보도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비슷한 보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하나 이제 예를 든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기자들 만나고 또 이게 언론 홍보를 적절히 활용을 하고 그에 앞서서 세 차례는 호소문 내고 하는 거에 저는 이제 아까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또 하나는 이런 일들이 이재용 부회장이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가요? 아니 자기 문제에 대해서 회사가 세 차례나 연속으로 입장문을 냈는데 이재용 부회장 본인이 몰랐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입장문 낸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쭉 이제 보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회장이 2017년도 2월달에 국정농단 세력에 대해서 뇌물 공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1년간 복역을 했고 2018년도 2월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풀려났어요. 지금 한 2년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제가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심정이 이 두 번째 구속만은 피해야 되겠다. 거의 이제 필사적인 것 같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삼성도 당연히 지금 총력전을 펴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하나 그럼 곽정수 위원께서 읽은 삼성전자 내부의 지금 기류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건 어떻게 읽고 계세요? 기류 아주 절박한 거죠 지금 한마디로. 굉장히 위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이제 이재용 부회장만 두 차례 소환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연초부터 이번에 같이 이제 영장이 청구된 최치성 전 미래전략실 부회장, 그렇죠. 또 김정중 이분이 이제 삼성에서는 CFO예요, 재무책임자예요. 그러니까 합병 사건을 책임진 분이에요. 제가 뭐 이제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분과 일화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관련인들은 많은 분들은 한 10차례 아닌 분들도 서너 차례씩은 검찰이 뭐 집요하게 소환 조사를 했어요. 근데 좀 저는 궁금한 게 5월 중순인가요? 그때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이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내부에서 이걸 발표를 하면 여론이 많이 호전이 되고 결국은 검찰 수사 예봉도 꺾일 거라고 정말 기대를 했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관련한 얘기는 그 부분을 좀
앞뒤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군요. 네. 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서 대국민 사과를 권고를 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5월 6일날 사과를 했는데 그거는 네. 지금 진행 중인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뇌물 제공 사건 파기환송심 거기 그와 맞춰진 거예요. 그게 그렇죠.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이제 설명을 했고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을 결정해야 되는데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 이제 삼성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재판부가 준법에 대한 삼성의 의지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런데 이제 삼성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벌어지는 뭐냐면 그 건은 진행 중인데 지금 2015년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 건이 또 터진 거죠. 네. 물론 진행 중이었지만 이 사법 처리 시기가 묘하게 지금 겹친 거예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예. 지금 그 준법감시위원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시점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이 준법위원회 이제 그 삼성전자 인사로 이제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사퇴를 했던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어저께 예.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다 하세요 그냥. 네. 그 회의 참석자한테 네. 좀 물어봤어요. 네. 그분 이름 말하기는 네, 곤란하고 네, 네. 그분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 이인웅 사장이 그 회의 말미에 사임 뜻을 밝혔는데 네. 삼성은 뭐라고 그랬냐면 회사의 위원회 업무와 또 이분이 이제 회사에서 사회적 관계 담당 CR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네, 네. 그걸 담당을 하는데 동시에 수행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이건 뭐 대외용이고요. 네. 실제 이유는 크게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중감위에서 사내위원으로서 유일하게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이 그동안 좀 미흡했다는 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내위원이라는 게 그 회사와 중감위의 외부위원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준법감시위 이제 줄여서 준감시. 그렇습니다. 예. 준법감시위원회의 외부위원과 그런데 상당히 갈등이 심했대요. 아 그래요? 이 대국민 사과 공고안 마련 과정에서 특히 그랬고, 그러니까 이 가교 역할보다는 주로 회사 입장을 와서 많이 강변을 했던 것 같아요. 회사 입장을 관철시키고 싶었는데 그게 좀 제대로 안 됐다. 안 되니까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갈등나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외부위원이 그만두겠다 사의 표명까지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로까지 충돌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진통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대국민 사과, 그러니까 입장을 발표하라고 했고, 그래서 5월 6일에 대국민 사과가 나왔는데, 그렇죠. 그러면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입장 밝히라고 그렇게 그 권고하기까지도 상당한 그 내부 지청이 있었던 우여곡절이 있었던 거네요. 뭐 또 하나는 이분이 주로 이제 언론 홍보하고 대관 업무를 관장을 했는데, 그렇죠. 그 준법감시위원회에서 보기에는 지금 삼성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사가 사내위원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이제 노사 문제, 또 시민단체와의 소통 문제, 네네. 이제 이런 쪽에 좀 특화된 전문성이 있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는 좀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종합적으로 봐서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준법감시위원회를 대하는 삼성전자의 태도와 그다음에 누구를 보낼 것인가의 문제도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저는 뭐 아까 이제 원래 준법감시위원회는 그 파기환송심에 관련해서 나온 거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서로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에서 그때 이제 그 김지영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 자기가 처음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진짜 간곡히 호소를 하고 자기가 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자기가 그걸 믿고 했다 그랬잖아요.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지금 곽정수 위원께서 전해주신 내용을 종합을 하면 삼성전자 안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은 이른바 그 승계자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아무 상관없다. 고로 나는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 이런 그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영장 실질심사에서 아마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요. 그러게요. 쌍방이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나온다 이렇게 하니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의 곽정수 논설위원이었습니다.